大家好，我是 Simon。今天呢，很高兴来到阿波罗画廊，看到凯莉老师。Hello Simon， 各位大家好，欢迎来到阿波罗画廊。今天老师来介绍一个非常特别的一个展览，请老师来跟我们讲一下，这位艺术家是从哪边来的呢？好，我们这次呢，邀请各位来跟我们一起欣赏裴秀英的作品。裴秀英是韩国人，可是呢，她在这个日本求学，在大阪艺术学校。艺术大学得到了博士学位所以呢，他这一次是第一次来台湾举办个展，也是我们阿波罗画廊第一次邀请他在我们这边举办个展。好，那因为这时间非常的长就从3月1号到4月5号，那我们请老师来帮我们大概来导览一下。好，那我们呢会在这次的展览里面呢看到裴秀英近期的作品，她的作品呢会去探讨一些应该我们讲说是现成物或者是一些废弃物，把大家或许用过的老旧的不要的东西呢，赋予它生命，然后创造出美轮美奂的造型。例如说我们这边在3楼旁边各位看到的这个很漂亮的新的造型呢，它其实中间的这个线条呢是来自于电路板的造型，也就是说它把大家已经废弃的我们的电脑的一些零件，尤其是电路板，把它重新拿回来，从垃圾桶捡回来，然后呢把它做一个新的组合。所以它在这次的展出里面呢，我们有好多的星星，也有立体的星星，马上会看到。而这些呢，不只是星星的造型，然后看到苹果的造型，都有电路板的线条。那我们这边就可以看到了比较大的星星，而且呢，就会发现它里面还有放进光线，也就是灯光有不同的颜色，所以呢，这个黄色也好，这个红色也好呢，你都可以看到里面会有不同颜色的一个搭配。那 Simon 可能会发现说这个颜色很亮，是不是？对啊。这个是什么材质呢？你猜得出来吗 ？LED 呀。LED， 我是说外面吗？对，因为是金属吗？看起来亮亮，对不对？对。的确，这就是金属，这就是所谓的这个不锈钢。不锈钢，然后再去做烤漆。是。所以呢，它这些其实大部分我们会想说，艺术家可能就设计，然后呢送给这些工人们来做这个完成。可是裴秀英呢，她非常的用心，她几乎每件作品都有自己去做，就是有去动手，然后去焊接啊，然后去打磨等等，整个过程都是由她来完成的。是的。那这上面呢，我们会看到挂了一张平面的画作，旁边呢有个立体的作品，也就是说他在之前在韩国有参与很多公共艺术的设计。那有一次的设计，他用了很多也是大家要丢弃的水管。他把水管上色，然后呢，把它做了一些造型，也把它上了缤纷的色彩。这样子的一系列的作品呢，他也后来也在韩国的一些露天的儿童游戏的这个露天的游乐园呈现过。所以后来他又在慢慢研发出一种比较特别的结合或造型，他把它做成是人物的造型。尤其是韩国人很喜欢打高尔夫球，大家都知道，男生女生都非常的疯狂。所以呢，在这边这个所谓的水管人呢，他也在打高尔夫球。不过水管人呢，他有一颗心的头那为什么心呢？因为裴秀英他有自己认为是说这种比较冰冷的，就像这种电路板比较冰冷、比较科技的这些东西呢，应该都是没有什么生命坏掉了就丢掉，冷冰冰的。可是呢，他却从另外一个角度来看。他认为这些东西还是有它的生命存在，就像我们人类一样。所以他赋予它不只是新的造型，还有新的生命。所以在这边呢，我们还可以看到一件作品特别的大。刚才是一个小的打高尔夫球，这边呢，它加上了背后。Simon， 你有看它多了什么东西呢？好像蝴蝶的翅膀。对，蝴蝶的翅膀这是刚才打高尔夫球的那个造型没有的。所以在裴秀英的作品系列里面呢，它除了新的造型，这个 heart 造型之外，还有这个水管人的造型之外呢。它还有蝴蝶，所以在这边的话，我们可以看到下方就这边摆了2个立体的蝴蝶的造型这个蝴蝶呢，不是只有2片翅膀而已它有6片翅膀，变成是一个非常完美的、非常漂亮的一个立体的作品。可是这样子还不太够，我们就他有一些很多的想法，就如同刚才的心一样，他也在这个电路板里面呢，也加上了颜色。所以呢，如果我们抬起头看到墙壁上挂的这件作品，它用的颜色很特别，没有像前面的亮度那么高、那么鲜艳，用的比较暗淡，非常有气质的色彩。可是太暗了，有时候挂墙壁上，大家可能没有去注意到它，因为它后面呢还是用了不同的颜色的搭配，就是渐层的来做一些这个色彩的调整。所以有朋友说，这个挂在墙壁上，大家会很喜欢，同时呢也可以当做像
夜灯是不是？是半夜的时候走出来，就这个不会不小心踢到家具等等的。所以他的作品有他的美感，有他的一个技巧，那同时呢有它的实用性。哇，真的很棒，就是结合生活的部分。是哇，那这一幅我觉得真的非常的惊艳。是这件作品蛮特别的哈，就是把刚才讲的电路板再把它扩大了。那在这边还真的有一些板子在上面。裴秋金他自己很喜欢台湾，虽然他这次是第一次在台湾办个展，但是他跟台湾总是很有缘分，而且呢，他也是我们知道在韩国一个非常有名的一个偶像团体叫做 G Idol，G Idol 里面呢有一位我们台湾的成员叫做淑华。对啊，这个淑华呢，他的这个一些商业活动就广告啊，里面都有加入这个我们这个裴秀英他的作品哦，所以说呢，他跟台湾是相当有密切的一个关系的。所以呢，三文你知道吗？他用的这些土基板也好，或电路板，是台积电提供的。真的吗？他不是随便，不是咱们送或什么随便的，而是他有拿到这个台积电的这边所产的一些电路板哦。令人感动。是，他特别有强调，所以在这件作品上呢，它不是只有电路板的那个线条，他也把里面的这些凸出来的这些造型哦，可能对理工男来说觉得这个没有什么，也不算是艺术，可是他就把它提升为是一个艺术品了。所以在这件作品上面，我们除了看到有这些线路，然后有一些凸出来的一些这些这叫什么呢？这个造型之外呢，还有电子元件。电子元件之外呢，还有呢，它其实它里面其实如果插电的话，现在目前是没有插电，因为我觉得这样就很漂亮。如果插电的话呢，它在框的内部一样会有刚才的像颜色的改变，红色啊、黄色啊、绿色。我说其实这样就很漂亮了，而且这一次特别为了在阿波罗号这个展览呢，艺术家呢在昨天又拿几个，这边我们看到蝴蝶，他每一次会针对这次展出的空间来做一些新的规划，也就是说现场创作的这个概念，太厉害了。是，所以这边也有这个蝴蝶一直延续到后面这边这两幅大幅的蝴蝶的作品上面也都是结合了电路板，把自然跟科技来做一个相当好的一个连接。虽然感觉好像很冲突，好像很对立，可是在他的作品里面呢，好像融为一体，好像忽然这个比较刚才讲说比较冷冰冰的科技呢，突然也有了非常温暖的，有温度在，有生命在的。然后这边呢，非常受欢迎的呢，是我们这一次展出的这两颗苹果。这两颗苹果呢，被切掉了1/4，主要是让大家看到里面不是苹果的肉，而又是电路板。那这个艺术家很用心哦，除了这个苹果造型之外呢，他也特别做了下面的这个台座，就是可以说是整体的来做一个设计。那在这边的话呢，你可以看到后面也有接电线，所以让它里面有光线可以来做一些不同的色彩的一个搭配。哇，我觉得这是真的是蛮精彩的。那还有没有什么特别的东西？有，来，我们这边呢还要来看一下，我们回到我们前面的这个主视觉的部分呢，我们刚才有讲到新的造型，这个 heart 造型呢，在他作品里面扮一个很重要的角色。这个头是新的造型，然后旁边的水管是新的造型。所以呢，我现在要带我们的听众朋友们3们，我们一起转身过来呢，来看更多的星星，它呈现在我们的眼前，渐层色的星星是有大有小，然后呢也有像你说的渐层的，有颜色比较亮，有颜色比较单一。比如说这些作品呢，其实都不是我们想象可能这个就翻模嘛，一次就可以 multiple， 一次就可以大量的制造，没有，它每一件都是独一无二的。没错。而且呢，每一件呢，它的这个同样的颜色，它不会有同样的这个，就是同样色彩、同样大小，不会有第二件，都是只有一件而已。那这几件呢，其实里面也都是有光，只是我在这边我说，我们不用全部都有光，我们可以有几个就纯粹放在这展示，看起来它就是一个让人家觉得一个 sculpture， 一个独立的艺术品，也是蛮有趣的。哇，我又看到高尔夫了。对，左边这边又有一个，这个等一下可以转过去左转，又是一个高尔夫球人。是水管人呀。好，好，这边还有另外2个这个新的造型。好，这2个新呢，各位可能有发现到，它特别
在这两个星的后面，它加上了翅膀，金色的翅膀，对啊，好像可以飞起来的新的那个感觉。啊，它的每一件作品的这个表面的一个打磨也好啊，或者是它要亮面或是雾面啊，都是由他自己来做选择，而且也不是我们说是定做的，而是他想要做什么，他这次想要做什么颜色就做什么颜色。他的作品是不可以量身定做的，而是他有产什么作品，你喜欢就赶快把它收藏起来，要不然就来不及了。这幅我觉得非常惊艳，是对底哇，第一次看到有那个是豹还是老虎都在一起的感觉，然后又有那个 IC 产品，而且我发现他用了很多水晶，是，对。刚刚在前面有看到很多水晶啊，是，这水晶跟电子元件之间的一些交融，我觉得是非常棒，非常好的一个结合。在这个他的这个采访当中呢，他有提到一位很重要的这个韩国的艺术家，叫做白南准。对，好，那我们这边最后呢，也跟各位看一下这个作品呢，也是本来没有在整个展出的规划上的。那这件作品呢，是放在角落这边。因为白南准呢，他是我们讲的现代摄影之父，或应该讲现代录像之父，不是录像之父，所以他是最早一位全世界不是只有东方国家，全世界最早一位把电视当作艺术创作的一部分的。是，因为我们小的时候，哇，可能更小的时候，这个电视呢都很稀奇，对不对？不是家家户户有电视，刚开始黑白电视，后来彩色电视。所以说呢，这个白南准呢，他很早的时候就开始在做这样子的一个人跟电视或者是一些造型电视的一个互动，或者是把很多的电视的荧幕把它堆起来变成一个造型，对，非常有印象。对，那现在我们可能用电脑啊，怎么弄得很简单，可是呢，在那个时期要透过电脑的电视的荧幕，然后要放射要呈现不是那么简单，所以在这边可以算是他跟这个白南准来做这个一个致敬，所以这个也是很特别。这件作品是非卖品。好，那我们今天谢谢老师的介绍啊。那在4月5号之前，一定要来到阿波罗来看一下这个非常精彩的一个作品哦。好，谢谢。那我们来收听裴秀英的专访哦。当科技迅速发展的时候呢，所有技术呢渗透了我们生活的每一个角落。那我们是否停下来思考，就是这些电子元件的价值是不是远远超过它的一个真正的一个价值？那它或许是只有本身的功能性，但是当它已经暂时退出一个现代的一个线上的时候呢，我们是不是可以用其他的视角，或是用特殊的一些功能，让它呢在这个世界上才有另外一个诠释来做一个很好的一个诠释哦。所以今天呢，我们很高兴的邀请到韩国的艺术家，他呢用电子元件的方式拼凑出一个艺术作品，让人去思考这些东西到底是不是我们现代人该去注重的部分，或许它是有机会的。那我们很高兴的欢迎到那个裴秀英的一个艺术家，那他是从韩国来的哦，那他也是得过非常很多奖项的部分哦。那我们先请他来跟大家打声招呼。Hi，nice to meet you。Welcome to Taiwan。好，那我想问一下，就是说第一次呢，这次展览的主题叫做连接美学，连接这个美学。那请问一下，这个概念是如何形成的呢？ 연결의 미학이라는 개념을 구상하게 된 배경에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일본에서 19년을 유학하고 한국으로 돌아온 경험이나 그리고 여러 나라에서 활동하는 과정에서 문화와 정체성의 연결을 느낀 점, 물리적, 심리적 이동이 많았던 제 삶의 작품의 개념 형성에 영향을 준 부분과 인간관계에서 믿음과 안정적인 사랑, 이런 요소들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제 창작 철학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고민해왔던 부분과 그리고 PCB 기판, 회로 기판 재료를 사용하게 된 계기, 그 자체 기술적 소재가 어떻게 예술적 매체로 변형될 수 있는지 그 과정을 연결이라는 그 개념에 단순히 기술적 요소뿐만 아니라 사람, 시간, 기업, 관계 등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계속 해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간에서 관객과 소통하는 그 방식, 그 작품의 배열이라든지 조명, 그리고 동선 등 공간에서 그 연결이라는 개념을 어떻게 시각적으로 구현했는지, 그런 디지털과 아날로그, 그리고 기계와 인간, 과거와 미래가 조화를 이루는 단순한 재료나 그런 기법이 아니라 예술적 미학이 단순한 시각적 개념이 아닌 기술과 인간,
그리고 또 경험과 감성, 과거와 미래가 맞닿는 지점이라는 걸 강조하고 싶었습니다. 那我觉得说，其实，在科技的艺术啊，其实这一直在进化，一直在变化。那你如何去定义他们所谓的连结？这个连结其实很模糊哦，可以请你跟大家来说明一下。 기술과 예술의 관계는 그 시대에 따라 계속 변화하지만 그 본질적인 연결 지점은 그 인간의 창의성과 표현 욕구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기술을 단순한 어떤 도구가 아니라 새로운 가능성을 여는 창으로 보고 그것을 예술적 탐구의 일부로 받아들이면서 제가 생각하기에 그 기술은 예술의 재료와 기법을 확장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PCB 회로기판인 산업적 소재를 예술의 언어로 바꾸면서 기술이 가진 구조적 질서나 예술이 가진 감성적 요소가 그 만나는 지점에 관심을 가지며 그 미술 재료인 처음에 초기의 물감이나 캔버스가 주된 매체였다면 이제는 전자부품, 데이터, AI, 레이저 커팅 같은 기술적 요소들이 새로운 표현 수단이 되고 있다고 봅니다. 기술이 발전하면서 예술가의 역할도 변하고 있으면서 과거에는 그 예술가가 모든 과정을 수작업으로 해야 됐다면요. 이제는 기계나 알고리즘, 자동차 기술의 일부 창작 과정에 개입하면서 콜라보레이션 개념, 협업의 개념이 생겼다고 봅니다. 기계가 창작의 주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아이디어를 확장하는 어떤 파트너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레이저 커팅이라든지 아크 용접, 크롬 도색, 그리고 LED를 연결하는 과정에서도 단순히 기계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한계를 연구하고 의도적으로 개입하면서 작가의 표현 방식을 찾아가고 있는 거죠. 기술은 데이터에 기반으로 하지만 예술은 감성을 기반으로 하니까 이 두 가지 요소가 조화를 이룰 수 있다고 믿으면서 회로의 패턴을 보면서 그것을 정밀한 공학적 산물이지만 동시에 유기적인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고 인간이 어떻게 혈관처럼 보이면서 이를 통해서 우리가 흔히 차갑고 이성적이라고 생각하는 기술 속에서도 어떤 따뜻한 감성과 미적 가치를 발견할 수 있다는 점이 작품을 전달하고 싶었습니다. 결국에는 제가 생각하는 기술과 예술의 연결은 서로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공존하고 융합하는 과정이 예술을 확장시키고 또 예술은 기술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니 그 접전면에서는 새로운 시각적 언어를 만들고 우리가 기술을 바라보는 방식을 변화시키는 것이 예술가로서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其实我觉得你刚刚提到就是 AI 啊、IT 啊、LED 啊，这些都很棒。那这次的展出作品当中，是不是有代表特别性？就是可以有些作品有代表性的部分，可以多做一些介绍。那他们到底传递了什么样的讯息呢？ 이번 전시에서 가장 상징적인 작품을 하나 꼽는다면은 반도체 웨이퍼를 활용해서 연결의 개념을 시각화한 작품을 시도했다는 점입니다. 관심은 오래전부터 가지고 있었지만 저 개인적으로 구입할 수도 쉽게 다룰 수도 없는 어려운 이 소재를 한국 바코솔루션 반도체 회사로부터 지원을 받은 게 2달 전이었어요. 반도체 웨이퍼를 주요 소재로 활용해 그 표면에 정밀한 패턴을 새기고 레이저 커팅을 통해 형태를 변형한 그런 작품을 만들고 싶었지만 소재에 대한 연구 상태가 부족해서 본래 의도한 작품을 만들지 못했습니다. 반도체 웨이퍼 소재를 사용한 작품이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본래 정보를 전달하는 매개체를 단순한 산업 부품이 아니라 기술 시대에서 우리가 어떻게 연결되고 단절되는지를 상징하는 어떤 재료로 보고 있기 때문에 작품 속 패턴과 조각들을 질서정연하게는 하지만 동시에 깨지거나 재배열되면서 완전한 연결 그리고 불완전한 연결 사이에서 어떤 긴장감을 형성하는 우리가 기술을 통해 끊임없이 연결되지만 때로는 단절을 경험하는 어떤 현대적 우리들이 살고 있는 삶과도 맞닿고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웨이퍼는 원래 하나의 완전한 형태지만 공정 과정에서 조각이 나고 또 분배되는 어떤 이런 과정 자체가 연결과 해체 순환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이번 작품을 통해 기술과 예술이 단순히 결합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에게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는 방식을 보여주고 싶었고요. 이번 전시의 핵심 주제인 연결의 미학을 가장 직관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소재가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我觉得其实，在台湾大家对科技都不陌生，现在的对于手机啊，还有一些平板啊，或是电路板都蛮深刻的哦。那想问一下，就是说你希望观众呢，在参观这一次的展览之后，能够带走什么样的感受跟一些启发呢？ 이번 전시를 통해 관람객들이 단순히 기술과 예술이 결합된 작품을 감상하는 것을 넘어서 자신만의 연결에 대한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길 바랬습니다. 반도체 웨이퍼나 전자부품 같은 소재는 흔히 차갑고 기능적인 것이라고 여겨지지만 그 작품 속에서 그것들의 빛이나 패턴, 형태를 통해서 감성적 요소를 변하는 과정을 경험했으면 하였고요. 이를 통해서 관람객들이 기술적인 것에서도 그 아름다움과 감정을 발견할 수 있다는 새로운 시각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란 거죠. 이번 전시는 단순한 시각적 연결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 과거와 현재, 기술과 인간, 기억과 경험이 어떻게 연결되는가에 대한 질문을 던져서요. 작품을 보면서 나는 무엇과 연결이 되고 어디에서 단절을 경험했는가, 기술이 우리의 관계를 더 가깝게 만들었는지 아니면 더 멀어지게 했는가, 뭐 이런 질문들을 자연스럽게 떠올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가끔은 각각의 작품이 전해진 메시지를 전달하기보다 관람객들이 자신의 경험과 또 감정에 따라 다른 방식으로 해석할 수도 있도록 열어두고 싶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기술과 예술의 조화를 보일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현대 사회에서 관계에 대한 이야기로 다가갈 수도 있죠. 또 누군가는 자신의 삶에서 연결과 단결을 떠올리는 계기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정답이 정해진 전시가 아니라 각자의 해석이 더해지며 완성되는 전시가 되길 바라면서 관람객들이 전시장을 나설 때 작품 속에서 본 그 연결의 개념을 자기 삶 속에서도 다시 떠올릴 수 있다면 정말 의미 있는 전시가 될 것 같아요. 好，那我觉得说，其实刚刚已经提到很多，就是在科技上的一些状况，那在艺术上有什么样的运用哦？那我想问一下，就是说，为什么在这个材料的选择上，我们知道说，其实艺术的呈现有很多种材料的方式嘛，那你为什么会选择电子元件来作为创作的材料？那这些电子的元件有时候是废弃物啊，就是这些会对你的作品有什么样的特殊的意义呢？ 전자부품을 주요 소재로 선택한 첫 번째 이유, 저는 일본 유학 생활 속에서 조각가로서 그 재료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스스로 리사이클, 업사이클이 가능한 어떤 소재를 다뤄가면서 학업을 하는 과정 안에서 그 유학생들이 학업을 마치고 그 고국을 떠나가며 남긴 전자제품들을 수거하다가 처음 접해본 PCB 기판이 제 눈과 마음을 사로잡았었습니다. 저에게는 그것이 단순한 공학적 요소를 넘어서 인간의 혈관 구조와도 비슷해 보이고 그 현대 사회에서의 연결과 단절을 상징하는 그런 재료로 보였기 때문에 폐기된 전자부품들은 우리가 일상에서 직접적으로 인식하지는 못하지만 우리의 삶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들이기 때문에 저는 이 보이지 않는 연결망을 시각적으로 드러내고 예술적으로 재해석하고 싶었습니다. 전자부품은 단순한 어떤 산업적 소재가 아니라 우리의 기억이나 관계 그리고 연결된 어떤 세계를 형성하는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 있지만 이런 기술적 연결이 필연적으로 단절되고 폐기를 동반하는 어떤 그런 점도 흥미로웠죠. 우리는 끊임없이 새로운 기술을 받아들이면서도 그 과정에서 낡은 것들을 버리고 잊혀가고 있으니까요. 폐기된 전자부품은 단순한 산업 쓰레기가 아니라 한때 중요한 기능을 하던 것들이 이제는 쓸모없어졌다는 그런 점에서 시간성과 기억을 담고 있어서 저는 이러한 부품들을 새로운 형태로 조합하고 연결함으로써 그것들 다시 의미를 가지도록 만드는 과정에 관심이 있었던 거죠. 한때는 정보와 신호를 전달하는 것이 이제는 감정과 메시지를 전달하는 예술 작품으로 변하는 과정이야말로 어떻게 보면 제가 탐구하는 연결의 미학과 맞닿아 있다고 봅니다. 결국 저는 전자부품이 단순한 기술 요소가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의 흔적이자 연결과 단절을 담고 있는 매개체라고 생각해서 그것을 예술을 다시 한번 재구성함으로써 기술이 만들어내는 구조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보고 무엇에
잊어가는지 다시 질문하고 싶었던 거죠. 我觉得真的分享的很好，就是说，其实，在很多电子的一些电路板的一些设计上，的确还是有一些美感，看起来非常整齐划一。但是，除了电子的元件之外，这次展览中还没有运用到其他哪些材质？那他们在你的创作当中扮演什么样的角色呢？ 이번 전시에서 반도체 웨이퍼와 폐기된 전자부품 외에도 스테인리스 스틸, 그리고 폴리우레탄 수지, 그다음에 아크릴, 그다음에 LED, 그리고 크롬 도장, 그리고 또 레이저 커팅 기법을 활용한 다양한 재료들을 사용했습니다. 반도체 웨이퍼는 매우 정밀한 구조를 가지고 있지만 동시에 되게 깨지기 쉬운 특성이 있어서 저는 이 물리학적 특성을 그대로 수용하면서도 그것이 새로운 시각적 언어를 형성할 수 있도록 소재를 실험해 나갈 것입니다. 레이저 커팅을 활용해서 기존의 공정 방식과는 좀 다른 형태로 패턴을 만들고 또 어떤 조형미를 찾았죠. 그리고 어떤 조명의 반사나 빛의 각도에 따라 변하는 어떤 표면의 질감 역시 기술적 요소와 감성적 요소가 교차하는 지점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사용하지 않은 회로 기판, 그리고 칩, 그리고 저항 같은 어떤 부품들을 재조합해가지고 작품에 활용하였으면서 이는 단순한 폐기물이 아니라 과거 한때 기능을 하던 것들이 새로운 맥락에서 다시 의미를 찾는 과정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스테인리스 스틸은 작품의 구조를 잡아주는 동시에 어떤 차가운 산업적 느낌과 정밀한 조형미를 강조할 수 있지만 그 스테인리스 스틸의 빛을 반사하는 표면 처리를 통해서 이 관객이 보는 각도에 따라 작품의 느낌이 달라지도록 제작했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LED 작품의 일부이자 관객과 작품을 연결하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LED는요. 빛의 각도와 강도에 따라 어떤 반사, 그리고 금속의 질감, 아크릴의 어떤 투명성을 변하면서 관객들의 시점에 따라 다르게 보이도록 만들었죠. 이는 관람객이 단순한 작품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대화를 하듯 움직이면서 경험을 하고 해석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장치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번 전시에서 사용된 모든 재료들은 연결과 단절, 그런 주제를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방식이면서요. 관객들이 작품을 보면서 어떤 기술적 재료 속에서도 감성과 의미를 발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제 의도이기 때문에 잘 전달될 것 같은데요. 我觉得其实我们在现场，如果听众朋友或观众朋友有来到阿波罗，就会看到它用了很多大量的 LED 那可以凸显出它的一些艺术品的特色那我想问一下，就是说，其实，在这些把科技废弃物变成艺术品的时候，在技术上有没有什么样的困难，有没有什么样的挑战？你可以是怎么样去克服它的呢？ 기술 폐기물을 예술 작품으로 변환하는 과정에서는 여러 가지 기술적인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반도체 웨이퍼는 굉장히 얇고 깨지기 쉬운 소재라서 그 공정 과정에서 원창에 균열이 생기거나 조각이 너무 작아지는 문제가 있어서 그걸 또 특히 웨이퍼를 레이저 커팅 했을 때 열 충격으로 인해 미세하게 크랙이 발생하거나 거의 완성되는 마지막 단계에서는 다 부서져 버리는 경우가 있어서 원하는 패턴이 정밀하게 나오지 않는 경우가 있었어요. 웨이퍼의 두께라든지 레이저 출력, 속도를 여러 번 테스트하면서 가장 적절한 조건을 찾는 어떤 실험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존의 공정 방식과는 조금 다르게 일부러 깨트린다거나 단절을 활용하는 방향으로 접근하면서 새로운 조형적 방법을 시도해야 할 것 같습니다. 폐기된 전자제품들은 원래 기계적 조립을 전제로 제작되어 있어서 PCB 기판 같은 거는 수작업으로 새로운 형태를 만들 때 물리적 연결 방식이 맞지 않는 경우가 많았어요. 또한 부품의 크기라든지 무게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균형을 맞추는 것이 쉽지 않았고요. 그러다 보니 기판 속 회로를 이미지화시켜 유기적인 패턴의 어떤 도입으로 새로운 조형적인 부분이라든지 회화적으로 해결책을 찾았었죠. 전자부품이나 반도체 웨이퍼는 산업적인 느낌이 강해서 이를 감성적인 예술 작품으로 변환하는 과정이 필요했고요. 차가운 기계적 질서와 어떤 따뜻한 감성을 균형 있게 결합하는 것이 중요한 도전이었습니다. 那我觉得其实在这边现场可以看到很多作品那想问一下，就是说这些作品大概要花多少时间？
那花多少年？那哪一个部分是最具挑战性的？ 각 작품들의 제작 시간은 뭐 크기, 뭐 재료, 또 가공 방식에 따라 다르지만 평균적으로 몇 주에서 길게는 몇 달까지 소요됩니다. 작품을 완성하는 과정은 단순히 조립하는 시간이 아니라 뭐 재료 테스트하고 또 어떻게 할 것인지 설계하고 그 시제품을 제작하면서 또 조립할 때 마감은 어떤 여러 가지 단계가 필요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려요. 평균 제작 시간에서 소형 작품은 2주에서 4주 정도 걸리고 중형 작품은 한 달에서 2달 정도 걸립니다. 그리고 대형 설치 작품은 한 3개월에서 6개월 걸려요. 특히 대형 작품의 경우는 테스트랑 조립 과정이 길어지면서 예상보다 시간이 더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제가 사랑하는 엔젤 또마를 만드는 과정은 가장 시간이 오래 걸리는 작품으로서 기존 본인이 해왔던 용접보다 세밀한 부분이라 그 용접 기술자들과 함께 할 수밖에 없었어요. 크롬도스의 과정에서는 또한 여러 시행착오가 많은 기술적인 부분이 사용됐습니다. 가장 도전적인 이번 과정은 반도체 웨이퍼를 조각을 내서 패턴을 만들고 이를 레이저 커팅하면서 예상치 못한 이런 깨짐이 계속 발생하면서 처음부터 다시 조립해야 했기 때문에 그런 시간과 노력이 많이 필요하다는 걸 알게 됐죠. 게다가 작품의 어떤 하나의 형태로 고정되지가 않고 관객의 움직임이나 빛에 따라 그런 변화하는 요소, 그걸 추가하다 보니까 여러 번의 조정이 필요했고요. 금속 플레임이나 어떤 조명을 결합하는 과정이 복잡해서 결국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번 타이완, 대만 전시에서는 새롭게 시도한 이 반도체 웨이퍼가 보통의 회화나 조각처럼 단순히 완성을 향해 가는 게 아니라 각 과정에서 수많은 실험과 조정을 거쳐야 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그 완성도를 좀 높여서 제작하기는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과정이 단순한 기술적 문제 해결이 아니라 작품의 개념과 연결되면서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는 과정이 되었다는 점에서는 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我觉得每个艺术品都是非常不容易的方式，然后才产生出来的哦。那我想问一下，就是艺术家，就是在你有过去很多在全球国际的这些展览的经验哦。那为什么你这次要选在台湾来做一个展出？那你对于就是这是因为在台湾的这次首次展览在 Apollo， 那我觉得说其实可以问一下，就是说为什么选择台湾是一个展出的地点之一呢？ 대만에서의 첫 개인전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가장 큰 계기는 3년 전에 참가했을 때는 작품만 보내서 대만을 느끼지 못했어요. 그래서 1년 전에 직접 대만 호텔 아트페어에 참가하면서 그때 출품한 작품 10점에서 6점이 컬렉터를 만나고 그런 과정에서 내 작업이 대만의 기술이나 어떤 산업적 배경을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는 환경이어서 관심이 갔었습니다. 또한 19년간의 일본 유학을 하면서 그때 당시 대만에서 온 유학 친구들이 많았고요. 또 일본이랑 비슷한 환경에서 어떤 안도감이 있었습니다. 대만은 어떻게 보면 반도체 산업이 매우 발달한 곳이라서 반도체 제조라든지 기술 개발로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어서 제 작업에서 전자부품을 활용하는 만큼 새롭게 연구 중인 반도체 웨이퍼가 대만의 산업적 맥락과 맞닿아 있는 부분이 많다고 느껴져서 이번 전시는 대만의 아폴로 갤러리와의 협업을 통해 성사되었고요. 기존의 작업도 보여주면서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한 전시로 기획되었습니다. 반도체 웨이퍼를 활용한 작품이 처음으로 공개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기술과 예술을 융합하는 제 작업을 소개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대만 전시 이후에 일본, 홍콩, 싱가포르 같은 다른 아시아 지역으로 전시를 확장하는 과정에서 좋은 시작점이 될 수 있는 지역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단순한 개인전이 아니라 새로운 도시에서 제 작업이 어떻게 해석될지 실험하는 자리라고 생각하면 반도체와 전자부품이라는 기술적 요소가 강한 치료를 어떤 감정을 불러일으킬지 기대하고 있습니다. 대만은 아시아 현대 미술 시장에서 새로운 시도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문화적 개방성이 있는 곳이라서요.
특히 테크놀로지와 예술을 결합한 실험적인 작품을 선보이는 전시들이 많다고 들었고요. 그런 점에서 제 작업도 자연스럽게 어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었죠. 이번 전시는 단순히 제 작업을 소개하는 것을 넘어서 대만의 어떤 예술가들과 대만 기업들의 관심과 기술을 기반한 창작자들의 어떤 교류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那我觉得其实在之前呢，这么多国家的一个展览的一个机会当中，那一定有很多不同国家的观众就是来看过你这些作品的，给你一些回馈跟反应。那你可以怎么去看待这些反应都不一样那你怎么去看待这个文化之间的差异？ 각국의 관객들이 작품을 받아들이는 방식에는 확실히 문화적 차이가 존재합니다. 제가 경험한 바로는 관객들이 작품을 어떻게 이해하고 감상하는지는 그들의 문화적 배경, 그리고 사회적 가치관, 예술에 대한 접근 방식이 큰 영향을 미친다고 느꼈어요. 일본은 세밀한 기술과 정밀한 작업에 대해서는 높은 존중하는 부분이 있어서 기술적인 디테일을 중요하게 여기면서 그 안에서 어떤 정교함 그리고 질서를 강조하는 경우가 많아서 예술의 해석을 정서적 연결을 찾는데 시간이 걸리지만 많이 걸리지. 그렇기 때문에 19년이나 일본에서 유학을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좀 더 기다리지 못하고 고국에 귀국을 한 걸 후회하기도 했습니다. 대만은 기술과 감성이 결합된 어떤 작품에 대해서 열린 태도를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산업적 배경과 디지털 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기 때문에 제가 작업해서 보여주는 기술적 재료와 그리고 또 예술적인 해석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비교적 빠르게 연결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만 관객들은 제 작품에서 기술과 예술이 융합되는 방식을 최대한 감성적이고 직관적으로 받아들였으면 합니다. 그래서 반도체 웨이퍼라든지 전자부품이라는 소재가 산업적인 의미를 넘어서 예술적인 감성적인 가치로 변화하는 과정을 좀 흥미롭게 느끼면 좀 더 기쁠 것 같아요. 각국의 문화적 배경에 따라서 예술의 제품 방식이 조금 기술과 산업 발전에 대한 강조가 강한 나라에서는요, 제 작품의 기술적 재료라든지 창작 과정에 더 큰 관심을 보였고요. 또 사회적 문제에 민감한 지역에서는 기술 폐기물이라는 소재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 의미를 더 중요하게 다뤘습니다. 이처럼 각국의 관객들이 작품을 받아들이는 방식의 차이가 있지만 저는 그 차이를 작품에 다층적 어떤 해석을 가능하게 하는 요소로 보고 있어서 예술작품은 단일한 해석으로 한정되지 않고 다양한 배경과 관점에서 새로운 의미를 발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문화적 차이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각국에서 경험을 통해 작품이 어떻게 변화하고 발전할 수 있는지에 대한 새로운 통찰력이 얻을 수 있다고 봅니다. 那我发现呢，你的作品呢，曾经在那个 G-IDOL 的那个成员书法的他的广告当中，那也有被韩国大音乐奖的一个奖杯设计那其实重点就是说，你怎么去看待就是艺术跟就是流行文化的一个交流的部分呢？ 예술과 그 대중문화의 융합은 굉장히 중요한 흐름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예술이 대중문화에 결합될 때는 더 넓은 범위의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고요. 그리고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다 가진 사람들에게 예술을 소개하는 방법으로 매우 효과적이죠. 대중문화는 그것을 더 직관적으로, 감성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대만의 가수 중에 G-아이들의 슈아가 제 작품을 광고에 사용하거나 한국 대중음악상의 트로피 디자인에 대한 제 작품이 활용된 것은 예술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좋은 예라고 생각합니다. 대중문화의 이미지와 또 감각 예술을 쉽게 받아들이고 또 그 예술이 그들만의 독특한 이야기와 의미를 담아낼 수 있는 공간을 마련되는 거죠. 대중문화는 좀 빠르게 변화하는 트렌드와 감각을 반영하는 만큼 그 안에서 예술적 접근을 통해 새로운 시각과 깊이를 제공할 수 있어요. 예술은 대중문화 그 속에서 상징적이고 감동적인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예술적 요소들이 대중문화에 녹아들면서 강력한 메시지나 심리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 힘을 가지게 되죠. 예를 들어서 제가
디자인한 트로피, 그건 단순히 어떤 물리적인 상징물이 아니라 그 자체가 상을 수여하는 그런 의미를 더 잘 전달할 수 있는 예술적 표현을 하게 돼요. 제가 작업에서 반도체 웨이퍼 그리고 전자부품 등을 사용하는 것은 어떤 기술적이지만 그 산업적인 배경이 있기 때문에 대중문화와도 연결될 때 그 상징성이나 메시지가 쉽게 와닿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제 작품의 테크놀로지 요소가 대중들에게 익숙한 이미지로 다가가면서도 예술적 깊이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던 거죠. 그러면서 예술과 대중문화가 만났을 때 그 결합이 서로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믿고요. 제 작품이 그런 방식으로 대중들에 다가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요. 那我们知道说，其实，在您的艺术生涯当中，是不是有一些就是特殊的一些经验，或者是说艺术家的一些风格或者事件，然后来影响到你的创作风格？ 제 창작 스타일에 가장 큰 영향을 준 예술가나 사건은 어떤 그런 예술의 경계를 허문 예술가들 중에서 산업적인 변화가 맞물린 순간들이었어요. 그 중에도 몇몇 예술가들이 제시한 새로운 미학적 접근과 기술적 어떤 시험들이 제 작업에 큰 영향을 미쳤었죠. 마르셀 듀상이나 백남준, 남준파, 근데 제 창작 스타일에 굉장히 깊은 영향을 미친 예술가들입니다. 그들이 남긴 혁신적인 어떤 작업은 저에게 예술의 정의를 확장시켜주고요. 기술과 예술의 경계를 허물어야 한다는 중요한 교훈을 주었습니다. 특히 마르셀 듀상은 기존의 예술 어떤 규범을 도전하면서 예술의 개념적 측면에 큰 영향을 끼쳤어요. 그의 레드메이드 작품은 제가 생각하는 예술의 경계를 기술적 재료와 일상적인 어떤 객체로 확장시키는데 저는 많은 영감을 주었습니다. 듀상의 작품을 처음 접했을 때 예술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게 되었어요. 그의 작품이 예술의 전통적인 규칙을 넘어서 무엇이 예술인지를 다시 생각하게 만들었고 이는 제 작업의 철학적 기초가 됐습니다. 그런 어떤 기술적인 재료랑 산업적 폐기물들을 예술의 소재를 삼아서 기존의 예술적 가치를 재구성하는 방식은 제가 사용하는 전자제품이나 반도체 웨이퍼 같은 재료와 그 과정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특히 백남준, 남준파 선생님은 미디어 아트의 선구자로서 기술과 예술을 결합하는 어떤 새로운 방식을 제시했었죠. 그는 미디어 아트를 통해서 기술적인 매체를 예술적 표현의 중요한 도구로 활용했었습니다. 백남준의 작품을 통해서는 기술이 어떻게 예술적 표현으로 변모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사회적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영감을 받았고요. 백남준의 미디어와 기술을 예술로서 재구성하는 접근은 저희 작품에서 기술적 재료를 예술적 도구로 사용하는 데 큰 영향을 줬습니다. 그의 작업처럼 저는 기술적 매체를 예술의 형태를 변형하고 사회적 메시지나 감정적 경험을 전달하고자 합니다. 남준파 선생님이 보여준 기술의 예술적 가능성을 보고 그런 기술 감정적이나 사회적 의미를 전달하는 도구로서 더욱 적극적으로 활용하게 되었습니다. 이 두 예술가가 제시한 기술과 예술의 융합과 예술의 경계를 확장하는 접근은 저의 창작에 많은 영향을 주었고요. 기술적인 어떤 부분에 대한 예술의 개념적 확장에 대한 탐구는 이들의 영향을 받아서 더욱 강화되었던 것 같아요. 반도체 산업의 발전과 그로 인한 기술적 진보는 저의 작업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사건이죠. 대만이나 일본 등 반도체 산업이 중요한 지역에서의 경험은 제가 산업적 재료들을 예술적 표현으로 변형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 산업적 변화 속에서 제 작품은 기술적 폐기물을 예술로 재구성하는 그런 방식으로 발전했던 거죠. 또한 디지털 아트나 미디어 아트의 발전은 기술을 결합하는 제 작업에 큰 자극이 되었고요. 컴퓨터 그래픽이라든지 가상현실, 인공지능 등의 예술의 영역을 확장하고 그 예술의 경계가 더 흐려졌을 때 저는 그 변화 속에서 새로운 미학적 접근을 탐구하고자 했어요. 제 작업은 그래서 그런 기술적 요소와 예술적 메시지를 결합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되었습니다. 제가 전통적인 조각이나 회화에서 벗어나서 전자부품이라든지 반도체 웨이퍼, 어떤 산업적 재료를 사용하는 이유는
예술이 기술적 혁신을 담을 수 있는 매개체가 되어야 한다는 믿음에서 비롯된 거죠. 예술이 단지 미적 경험을 제공하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사회적이랑 환경적 메시지로 확장될 수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 제 창작 스타일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我们感谢李秀英艺术家把这么美好的作品，然后带到台湾来，在阿波罗展出哦。那我想问一下，就是说在未来部分呢，你是否有计划尝试一些新的创作的形式或是技术？例如说你刚刚一开始有提到的 AI 啦，或者是一些艺术部分，或是所谓沟通实境就 AR 部分，就是可以更好的来呈现你的艺术呢？ 네. AI 아트와 증강현실 AR 같은 새로운 창작 방식은 제 작품의 미래적인 방향성에 중요한 역할을 할 가능성이 큽니다. 현재 진행 중인 작품에서도 기술적인 진보와 예술적 표현을 결합하려는 시도를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AI와 AR은 앞으로의 창작에 더욱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해요. 앞으로 AI 아트와 증강현실의 AR 기술을 작품에 도입하는 것은 기술과 예술의 융합을 한층 더 발전시키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기술이 예술의 진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그런 믿음 속에서 새로운 창작 방식과 그 가능성을 탐구하는 여정을 계속 이어가고 싶고요. 이런 기술적 혁신들이 작품의 새로운 차원을 추가하고 관람객들의 소통을 더 깊이 있게 만들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好，那我知道呢，就是你即将参加就是 TVN 电视剧哦，就是 Convergence Man KR 的这个艺术布置的一个计划哦。那这个合作的部分对你的创作理念是不是有些影响？ TVN 드라마 컨피던스맨 KR에서 저의 작품이 곳곳에 이렇게 세팅되어서 참여하게 된 것은 정말 흥미로운 기회였었어요. 이 협업은 제 창작 철학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해요. 특히 예술과 대중문화의 융합에 대한 저희 철학과 기술적인 어떤 시험이 어떻게 실질적으로 공간적 맥락에서 활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중요한 질문을 던져주기 때문에 이번 기회를 통해 많은 영감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 과정에서 제 작품이 어떻게 다양한 관객과 또 소통을 할 수 있을지, 예술적 메시지가 대중적이고 실용적인 공간에 어떻게 스며들 수 있을지에 대한 깊은 고민이 필요할 것 같아요. 저희 작업이 단순히 전시 공간에 국한되지 않고 대중적이고 실용적인 콘텐츠로 확장될 수 있다는 점에서 창작 철학의 확장을 경험할 것 같아요. 드라마 세트장은 상황에 따라 빠르게 변화하고 기술적인 요소를 많이 활용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제 작업에 대한 어떤 부분이 상호작용하는 방식에 대한 서로 어떻게 보면 새로운 실험적인 기회가 될 것입니다. 그 안에 전자부품이라든지 반도체 웨퍼 같은 산업적 재료를 드라마 세트라는 공간에 적용하는 과정에서 기술과 예술의 융합이 어떻게 실제적인 공간적 맥락에서 구현될 수 있는지 고민하는 기회가 될 거예요. 관객이 드라마를 보는 방식과 예술 작품을 감상하는 방식은 다르기 때문에 이번 협업은 제 창작 철학에 큰 영향을 주면서 예술과 대중문화의 경계를 허물고 기술적 실험이랑 공간의 접근을 통해서 창작의 범위를 확장하는 중요한 기회입니다. 이런 세트장의 디자인을 통해서 제 작품이 실제적인 공간과 상호작용을 하면서 대중과 소통하는 방식에 대한 새로운 통찰력을 얻을 수 있을 거고 또 이는 저희 작품의 더 많은 차원과 깊이를 추구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요? 那我觉得我觉得发展都很好。那你的作品因为不只是探讨科技哦，那里面还有涉及到一些情感，还有社会的议题。那未来是不是会针对这个部分呢，继续朝这个方向来做发展？ 전자부품이라든지 반도체 웨이퍼 같은 소재들은 좀 차갑고 또 기계적인 느낌을 줄 수 있지만 제가 이를 감정적으로 풍부한 이야기를 전달하는 매개체로 변형하려고 합니다. 기술을 단순한 도구로 사용하지 않고 감정을 전달하는 언어로 삼고 싶습니다. 사회적 메시지는 제 작업에서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었고요. 이를 더 심도 깊게 탐구하고자 합니다. 최근 기술적 폐기물, 그리고 환경 문제, 사회적 불평등한 어떤 다양한 사회적 이슈를 다루고 있는데 이와 같은 메시지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전개해 나가려고 합니다. 기술적 재료를 통해서 사회적 메시지를 전파하는 방식은 어떤 소재의 의미를 바꾸는 것이니까요. 이는
미래지향적이고요. 혁신적인 접근이 될 것 같습니다. AR이나 AI 같은 최신 기술을 통해서 작품을 관람객이 직접 경험하고 그런 기술이 감동을 더욱 좀 생동감 있게 표현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기술이 감정을 어떻게 다룰 수 있는지 그리고 기술을 통해 사회적 메시지를 어떻게 강화할 수 있는지에 대한 탐구는 계속될 것이고요. 그 경계를 허물면서 감정과 사회적 메시지를 더 깊이 확장하는 작업도 계속될 것입니다. 이 두 요소가 결합되는 작품들이 실험과 또 감정적 깊이를 동시에 갖추면서 사회적 메시지를 더 강렬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好，那我觉得真的非常谢谢，就是北秀英他艺术家对大家那么多分享那么多他的创作理念哦。那最后再一个问题就是说，对于年轻的，就是对年轻的艺术家，或是有志于在结合科学、科技跟艺术之间的创作者，你有什么样的建议？ 창의적인 도전을 두려워하지 말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리고 끊임없이 배우고 다양한 분야와 교류하세요. 처음에는 어렵고 익숙하지 않을 수 있지만 기술적인 도전을 즐기고 그 실험을 두려워하지 말고 시도해 보십시오. 새로운 방법을 찾아내고 적용하는 과정에서 창의성이 더욱 발휘하게 됩니다. 기술 예술을 접목시키는 과정에서 실패는 자연스러운 부분이에요. 실험과 실패를 반복하면서 새로운 가능성을 찾을 수 있습니다. 실패는 배우는 과정이면서 실패에서 얻는 교훈은 다음 단계로 나가는 큰 자산이 될 것이에요. 기술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예술의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다양한 분야에서 영감을 얻고 다양한 기술적 접근을 배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다른 예술가나 그리고 기술 전문가들과 협업을 통해서 새로운 아이디어와 접근 방식을 발견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기술과 예술을 결합하는 과정은 실험적이고 도전적인 여정이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好，我觉得真的非常谢谢，就是裴秀英的一个介绍，还有她的分享。那其实呢，我们阿波罗的时间呢，在这边的展览呢，从3月1号到4月5号，在阿波罗这边，欢迎大家一定要来看看，这非常难得的机会，因为这是国际的艺术家。好，那我们下次再见喽，拜拜。拜拜，谢谢。谢谢。